사령관님! 사령관님! 특수전 사령부 본부 회의실. 중장 계급장을 단 강무현 사령관이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얼굴은 새파래지고 입술은 보랏빛으로 변했습니다. 목을 움켜쥔 사령관. 기도가 완전히 막혔습니다. 의무대 불러! 지금 당장! 하지만 의무대까지는 7분. 사령관은 2분도 버티지 못할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한 명의 이등병이 회의실로 뛰어들었습니다. 윤민재, 21살, 배치 8일차 신병. 그는 전술펜을 집어들고 순식간에 분해했습니다. 야! 이등병! 네가 만지면 군사재판이야! 작전처장 오상석 대령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민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금 기도를 열지 않으면 사령관님은 2분 내로 뇌손상됩니다. 전술펜 내관이 사령관의 목 위로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여러분, 이 이등병은 대체 누구일까요? 오늘 이야기는 한 신병의 선택이 거대한 비리를 무너뜨린 진짜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면 오늘 행복한 하루 되실 거예요. 사랑합니다. 바로 이야기 시작합니다. 이 이야기는 그날 아침부터 시작됐습니다. 특수전 사령부 본부. 연말 감사 준비로 건물 전체가 긴장감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복도를 오가는 장교들의 발걸음은 평소보다 빨랐습니다. 이등병 윤민재는 오전 6시부터 서류 운반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배치된 지 8일째. 아직 모든 게 낯설기만 했습니다. 민재야, 이 서류들 3층 작전처로 가져다 줘. 선임 일병 김도윤이 서류 뭉치를 건넸습니다. 네, 선임. 민재는 서류를 안고 복도를 걸었습니다. 3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중간. 바닥에 뭔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투명한 작은 봉지였습니다. 민재는 무심코 주워들었습니다. 봉지 안쪽에는 미세한 가루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라벨은 없었습니다. 이게 뭐지? 그냥 버려진 쓰레기처럼 보였습니다. 민재는 봉지를 주머니에 넣고 다시 계단을 올랐습니다. 3층 복도. 작전처 앞에 도착했을 때 안쪽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늘 회의 괜찮겠어? 사령관님이 그 자료를 정말 공개하실까? 만약 공개되면 우리도. 민재는 문을 두드렸습니다. 실례하겠습니다. 안에서 대화가 뚝 끊겼습니다. 들어와. 작전처장 오상석 대령이 책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52세, 날카로운 눈빛. 입가에는 긴장이 서려 있었습니다. 여기 놓고 가. 네, 대령님. 민재는 서류를 내려놓고 경례했습니다. 오상석 대령의 시선이 민재를 스쳤습니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민재는 묘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민재가 방을 나오자 뒤에서 다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늘 회의 음료 준비는 확실한 거지? 네, 대령님. 이미 확인했습니다. 음료 준비를 왜 저렇게 신경 쓰지? 민재는 고개를 갸웃했지만 신병이 알 바는 아니었습니다. 오전 10시 본부 건물에 방송이 울렸습니다. 11시 30분 작전회의실 주요 간부 회의가 있겠습니다. 민재는 생활관에서 침상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민재야, 너 오늘 회의실 밖 대기 서야 돼. 김도윤이 말했습니다. 회의실 대기요? 응. 혹시 심부름 있을 수 있으니까 11시 10분까지 3층으로 가. 네, 알겠습니다. 민재는 군복을 점검하고 3층으로 향했습니다. 회의실 앞에는 이미 몇 명의 병사들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민재는 벽에 기대 섰습니다. 회의실 안으로 장성들이 하나둘 들어왔습니다. 준장, 소장, 중장, 화려한 계급장들이 눈부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강무현 사령관이 들어왔습니다. 58세, 특수전 출신의 전설적인 군인. 사령관의 얼굴은 평소와 달리 굳어 있었습니다.
무언가 중요한 발표를 앞둔 표정이었습니다. 회의실 문이 닫혔습니다. 민재는 복도에서 시계를 봤습니다. 11시 30분. 회의 시작.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민재는 주머니 속 투명 봉지를 만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회의실 안에서 기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엔 작았습니다. 하지만 점점 거칠어졌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었습니다. 회의실 안, 강무현 사령관은 단상 앞에 섰습니다. 손에는 두꺼운 보고서가 들려 있었습니다. 오늘 중요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령관의 목소리는 무겁고 단호했습니다. 지난 3년간 특수장비 구매 내역을 전수조사했습니다. 보고서가 펼쳐졌습니다. 심각한 문제점들이 발견됐습니다. 그 순간 맨 앞줄 오상석 대령의 손이 떨렸습니다.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이대로 발표되면 끝이다. 대령은 시선을 돌렸습니다. 회의실 뒤편 음료 테이블, 생수병들과 에너지 보충제 봉지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오상석 대령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사령관은 보고서를 넘겼습니다. 야간 투시경 납품에서 단가 부풀리기가 확인됐고, 사령관이 갑자기 기침했습니다. 한 번, 두 번. 사령관님, 괜찮으십니까? 괜찮네. 물 좀 마시겠네. 사령관은 뒤편 테이블로 갔습니다. 생수병을 들었습니다. 옆에 작은 봉지가 보였습니다. 에너지 보충제인가? 사령관은 봉지를 물에 타서 마셨습니다. 오상석 대령은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표정은 평온했지만 눈빛은 달랐습니다. 사령관이 다시 단상으로 왔습니다. 계속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를 펼치는 순간 끝. 기침이 더 심해졌습니다.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사령관님? 괜찮아.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사령관은 목을 만졌습니다. 목구멍이 조여왔습니다. 숨이 답답해졌습니다. 회의실 밖 복도, 민재는 문틈으로 안을 봤습니다. 사령관이 계속 기침했습니다. 감기신가? 민재는 다시 벽에 기댔습니다. 그런데 기침 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민재는 다시 문틈을 봤습니다. 순간 눈이 커졌습니다. 사령관의 목에 붉은 반점이 퍼지고 있었습니다. 저건 두드러기. 민재의 머릿속이 빠르게 돌았습니다. 의대 시절 응급의학 지식이 떠올랐습니다. 기침, 호흡곤란, 피부발진 알레르기. 민재는 주머니 속 투명 봉지를 꺼냈습니다. 아까 계단에서 주운 것. 이게 만약. 회의실 안에서 다급한 목소리가 터졌습니다. 사령관님, 물. 사령관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얼굴은 창백해졌습니다. 입술이 파래지기 시작했습니다. 민재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들어가야 하나. 하지만 난 그냥 이등병이었습니다. 사령관의 상태는 심각해 보였습니다. 민재는 문고리에 손을 뻗었습니다. 바로 그때, 으악! 회의실 안에서 비명이 터졌습니다. 쿵! 무거운 소리와 함께 의자가 넘어졌습니다. 사령관님, 사령관님, 장성들의 외침이 복도까지 들렸습니다. 민재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문을 벌컥 열고 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회의실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강무현 사령관이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얼굴은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입술은 완전히 보라빛으로 변했습니다. 사령관님, 정신 차리십시오. 한 장성이 사령관을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반응이 없었습니다. 의무대, 지금 당장 의무대. 119 불렀습니다. 빨리
빨리요. 장성들은 우왕좌왕했습니다. 누구 하나 제대로 된 응급처치를 할 줄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오상석 대령은 뒤편에 서서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그의 입가에 미세한 떨림이 스쳤습니다. 7분 의무대가 오려면 최소 7분. 대령은 시계를 봤습니다. 그 전에 끝날 것이다. 민재는 회의실 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비켜주십시오. 장성들이 놀라 민재를 봤습니다. 너는 누구야? 이등병 윤민재입니다. 민재는 사령관에게 다가갔습니다. 무릎을 꿇고 사령관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호흡 없음, 맥박 미약, 목 부위 심한 부종, 입술과 손톱 청색증, 아나필락시스 쇼크 확실해. 민재의 손이 사령관의 목을 촉진했습니다. 기도가 완전히 막혀 있었습니다. 이대로라면 2분 안에 뇌손상이 시작됩니다. 물 좀 주세요. 한 장성이 생수병을 가져왔습니다. 민재가 손을 저었습니다. 안 됩니다. 지금 물을 주시면 더 위험합니다. 기도가 막혀 있어서 물이 들어가면 질식합니다. 장성들이 당황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데? 민재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책상 위에 전술용 금속펜이 보였습니다. 민재는 펜을 집어들었습니다. 양손으로 펜을 분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등병, 지금 뭐 하는 거야? 오상석 대령이 소리쳤습니다. 사령관님 기도를 열어야 합니다. 내가 뭔데? 대령이 민재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당장 손 떼. 내가 만지면 군사재판이야. 민재는 대령을 똑바로 봤습니다.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지금 기도를 열지 않으면 사령관님은 2분 내로 뇌손상됩니다. 뭐라고? 산소 공급이 끊긴 지 이미 1분 넘었습니다. 민재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저만 믿어주세요. 살릴 수 있습니다. 대령은 민재를 노려봤습니다. 하지만 주변 장성들이 대령을 말렸습니다. 일단 해보게 하지. 지금 다른 방법도 없잖아. 대령은 손을 놨습니다. 민재는 펜 내관을 완전히 분리했습니다. 가느다란 금속 튜브. 이것으로 응급기도 확보를 해야 했습니다. 민재는 사령관의 목에 손을 댔습니다. 윤상연골을 찾았습니다. 그 아래 2cm 지점. 윤상갑상막. 바로 거기였습니다. 민재의 손에서 땀이 흘렀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할 수 있어. 의대 시절 수없이 연습했던 동작. 하지만 실제 사람에게 해본 적은 없었습니다. 민재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펜 내관을 천천히 목 위로 가져갔습니다. 회의실 앞 모든 사람이 숨을 죽였습니다. 민재의 손가락이 사령관의 목을 정확히 촉진했습니다. 윤상연골 아래 2cm. 윤상갑상막이 느껴졌습니다. 바로 여기였습니다. 민재는 펜 내관 끝을 그 지점에 댔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진정하라고. 의대 시절 교수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응급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건 침착함이다. 민재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압력을 가했습니다. 피부가 눌렸습니다. 저항감이 느껴졌습니다. 조금 더 힘을 주자 막이 뚫렸습니다. 민재는 펜 내관을 조심스럽게 밀어 넣었습니다. 각도는 45도, 깊이는 1cm 남짓. 너무 깊으면 식도를 뚫습니다. 너무 얕으면 기도에 닿지 않습니다. 민재의 이마에서 땀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갑자기 사령관의 입에서 거친 숨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공기가 펜 내관을 타고 폐로 들어갔습니다. 헉헉. 사령관이 숨을 쉬기 시작했습니다. 회의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장성이 말을 잃었습니다.
방금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민재는 사령관의 맥박을 확인했습니다. 약했지만 뛰고 있었습니다. 얼굴색도 조금씩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살아났어, 사령관님이 숨을 쉬신다. 한 장성이 중얼거렸습니다. 민재는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피가 묻어 있었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해냈어, 정말 해냈어.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주저앉을 것 같았습니다. 이등병. 누군가 민재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군의관 서아준 소령이었습니다. 방금 급히 달려온 듯 숨이 가빴습니다. 자네가 한 건가? 네네. 민재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서아준 소령은 사령관의 목을 살폈습니다. 펜 내관이 정확한 위치에 삽입돼 있었습니다. 이건 완벽한 윤상갑상막 절개야. 소령은 민재를 봤습니다. 자네 의대생이었나? 민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오상석 대령이 다가왔습니다. 이등병, 지금 당장 나와. 대령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네. 내가 한 행동은 명령 없는 월권이야. 조사받아야 해. 민재는 대령을 봤습니다. 대령의 눈빛에는 분노와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왜 저런 표정을 짓지? 서아준 소령이 나섰습니다. 대령님, 이 병사는 사령관님 목숨을 구했습니다. 그건 결과론이고 절차를 무시한 건 사실이야. 하지만 군의관, 당신은 환자나 돌보시오. 대령은 민재의 팔을 잡았습니다. 따라와. 민재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사령관은 여전히 의식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숨은 쉬고 있었습니다. 살아 있었습니다. 민재는 대령을 따라 회의실을 나섰습니다. 복도로 나오자 대령이 민재를 벽에 밀어붙였습니다. 너 대체 정체가 뭐야? 대령의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민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대령은 민재의 군번줄을 확인했습니다. 윤민재 이등병 8일차 신병. 대령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신병이 윤상갑상막 절개를 해? 민재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조사실로 가자. 내 정체를 밝혀야겠어. 조사실은 지하 1층 끝에 있었습니다. 좁고 답답한 공간. 민재는 차가운 의자에 앉았습니다. 맞은편에는 오상석 대령과 장교 2명. 이름 윤민재입니다. 학력은? 민재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고졸입니다. 고졸? 대령이 민재를 쳐다봤습니다. 고졸이 윤상갑상막 절개를 안다고? 민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령은 책상을 툭툭 쳤습니다. 윤민재, 너 의대 다녔지? 민재의 어깨가 굳었습니다. 어디까지? 본과 몇 학년? 본과 3학년까지 다녔습니다. 왜 고졸이라 거짓말했어? 중퇴했습니다. 거짓말 아닙니다. 대령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본과 3학년을 왜 중퇴해? 개인 사정입니다. 군대엔 개인 사정 없어. 대령이 몸을 기울였습니다. 의료사고 연루됐지? 민재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떻게? 조에 다 떴어. 대령은 서류를 던졌습니다. 거기엔 민재의 과거가 적혀 있었습니다. 의대 재학, 응급실 실습 중 사고, 담당 교수 과실 가지만 책임은 학생. 그리고 자퇴. 내 잘못이 아닌데 왜 떠났어? 민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겁쟁이네. 도망친 거잖아. 민재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도망 아닙니다. 버틴 겁니다. 뭐? 교수님은 술 먹고 수술실 들어갔습니다. 환자 죽었습니다. 누군가 책임져야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뒤집었었고 환자 가족합의 위에 선택했습니다. 대령은 민재를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의사 꿈쩍고 군대 왔어? 네. 바로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군의관 서아준 소령이었습니다. 대령님, 잠깐 이야기하시죠. 조사 중이야. 중요합니다. 소령은 대령을 복도로 불렀습니다. 민재는 홀로 남았습니다. 복도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대령님, 이 병사 처치는 완벽했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뭐가 중요합니까? 절차 무시했어. 명령 없이 행동했고, 사령관님 목숨 달린 상황이었습니다. 규정은 규정이야. 소령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대령님은 뭐가 두렵습니까? 뭐? 사령관님 살아나신 게 불편하십니까? 복도가 조용해졌습니다. 민재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소령, 말 조심해. 대령 목소리는 차갑게 식었습니다. 규정대로 하는 것뿐이야. 아까 회의실서 대령님은 사령관님께 물 한 잔 안 드렸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대령은 대답 없이 발소리만 멀어졌습니다. 서아준 소령이 다시 들어왔습니다. 이등병 윤민재. 네. 넌 잘못 없어. 오히려 영웅이야. 소령은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사령관님은 의무대 이송됐어. 안정적이야. 민재는 안도했습니다. 다행입니다. 근데 이등병, 이 사건 뭔가 이상해. 네. 우연 아닐 수도 있어. 소령은 주머니서 뭔가 꺼냈습니다. 투명한 작은 봉지였습니다. 회의실 쓰레기통서 찾았어. 이게 뭔지 아나? 민재는 눈이 커졌습니다. 자신이 계단서 주운 것과 똑같았습니다. 민재는 소령이 꺼낸 봉지를 봤습니다. 자신이 계단에서 주운 것과 똑같았습니다. 이거 저도 아까 주웠습니다. 민재는 주머니에서 봉지를 꺼냈습니다. 서아준 소령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어디서? 3층 계단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소령은 두 봉지를 나란히 놓았습니다. 완전히 같은 모양이었습니다. 이건 일반 에너지 보충제 봉지야. 그런데 왜요? 안에 뭔가 섞였을 가능성이 있어. 소령은 봉지를 빛에 비춰봤습니다. 미세한 가루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사령관님 알레르기 반응이 너무 급격했어. 그럼 이게 독극물까진 아니고 특정 알레르기 유발 물질일 거야. 민재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럼 누군가 일부러? 소령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능성이 높아. 바로 그때 조사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오상석 대령이 들어왔습니다. 소령, 뭐 하는 거야? 증거 확인 중입니다. 무슨 증거? 소령은 봉지를 숨겼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대령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소령을 봤습니다. 사령관님 상태는 안정적입니다. 중환자실 이송 완료했습니다. 그래, 다행이군. 대령의 말투는 어색했습니다. 진심으로 다행이라는 느낌이 들지 않았습니다. 이등병은 이제 보내도 되겠어? 소령이 물었습니다. 아니, 좀 더 조사가 필요해. 뭘 더 조사합니까? 규정 위반건. 명령 없이 의료행위 했잖아. 소령은 대령을 똑바로 봤습니다. 사령관님 목숨 구한 게 규정 위반입니까? 규정은 규정이야. 대령님은 왜 이렇게 이 병사를 물고 늘어지십니까? 대령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소령, 지금 나한테 따지는 거야? 질문 드리는 겁니다. 계급 생각 좀 해. 계급보다 진실이 중요합니다. 두 사람이 팽팽히 맞섰습니다. 민재는 숨도 제대로 쉬지 못했습니다. 대령은 민재를 가리켰습니다. 이등병, 오늘은 여기까지. 생활관 복귀해. 네, 대령님. 민재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내일 아침 다시 조사실 출석. 네. 민재는 경례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복도는 어두웠습니다. 민재는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누군가 사령관님을 죽이려 했다. 그게 대령님이라면? 아니야, 그럴 리 없어.
하지만 대령의 태도는 분명 이상했습니다. 생활관으로 가는 길, 복도 끝에서 누군가 민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선임 김도윤이었습니다. 민재야. 도윤이 달려왔습니다. 괜찮아? 다친 데 없어? 네, 선임. 괜찮습니다. 소문 다 들었어. 사령관님 살렸다며? 그냥 할 수 있는 걸 했습니다. 도윤은 민재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대단하다, 진짜. 민재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근데 민재야. 조심해. 도윤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왜요? 아까 작전처에서 이상한 얘기 들었어. 무슨 얘기요? 너 때문에 계획이 틀어졌다고. 민재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누가 그런 말을? 모르겠어. 그냥 복도에서 들었어. 도윤은 주변을 살폈습니다. 민재야, 진짜 조심해. 뭔가 이상해.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생활관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민재는 알았습니다. 이건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다음 날 아침, 민재는 다시 조사실로 불려갔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군사경찰 수사대였습니다. 수사대장 박일도 중령, 46세, 냉철한 인상의 군인이 민재를 마주 앉았습니다. 이등병 윤민재, 의대본과 3학년 중퇴 맞나? 네, 중령님. 박중령은 서류를 훑어봤습니다. 이미 조회했네. 자네 처치 수준이 심상치 않더군. 민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중령이 화제를 바꿨습니다. 어제 회의 전에 이상한 거 못 봤나? 민재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3층 계단에서 투명 봉지를 주었습니다. 박중령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그 봉지 어디 있나? 군의관님께 드렸습니다. 박중령은 즉시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잠시 후 서아준 소령이 조사실로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투명 봉지 2개가 들려 있었습니다. 중령님, 분석 결과 나왔습니다. 서 소령은 봉지를 책상에 올려놓았습니다. 특수 단백질 추출물이 검출됐습니다. 독극물은 아니지만 특정인에게 강한 알레르기 반응을 유발합니다. 박중령이 물었습니다. 사령관님 알레르기 기록은? 각각류 알레르기가 있으십니다. 이 봉지에선 새우 단백질 농축 추출물이 나왔습니다. 조사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민재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사령관을 죽이려 했다는 뜻이었습니다. 박중령은 냉정하게 물었습니다. 이 봉지 출처 추적 가능한가? 네, 군 보급품 코드가 있습니다. 서소령은 봉지 뒷면을 보여줬습니다. 미세한 숫자가 인쇄돼 있었습니다. 작전처 창고 코드입니다. 박중령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작전처장은 오상석 대령이었습니다. 이 봉지가 회의실 음료 테이블에 있었다는 거지? 네, 쓰레기통에서 발견했습니다. 박중령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사령관이 회의에서 발표하려던 내용, 특수장비 구매 비리, 그리고 그 비리와 연결된 작전처,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야. 박중령은 서소령을 봤습니다. 사령관님 상태는? 중환자실에 계십니다. 아직 의식은 없지만 안정적입니다. 의식 회복엔 시간이 필요하겠군. 네, 며칠은 걸릴 것 같습니다. 박중령은 민재를 봤습니다. 이등병, 자네가 사령관님을 살린 건 정말 다행이야. 민재는 격려했습니다. 당연한 일했습니다. 하지만 조심해야 해. 박중령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자네 때문에 누군가의 계획이 틀어졌어. 그들이 가만히 있을 것 같나? 민재는 숨이 막혔습니다. 어제 도윤이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너 때문에 계획이 틀어졌다고 박중령이 지시했습니다.
오늘부터 생활관 밖 외출 금지. 항상 동료와 함께 다녀. 네, 알겠습니다. 민재는 조사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는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민재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그날 오후 박일도 중령은 회의실로 향했습니다. 어제 사령관이 쓰러진 그 장소였습니다. 출입금지 테이프가 문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박 중령은 장갑을 끼고 들어갔습니다. 회의실엔 어제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뒤집힌 의자, 흩어진 서류들. 박 중령은 뒤편 음료 테이블로 갔습니다. 생수병들이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쓰레기통을 뒤졌습니다. 또 다른 투명 봉지가 나왔습니다. 총 3개째였습니다. 테이블 아래를 살피는데 구겨진 메모지가 보였습니다. 박 중령은 종이를 펼쳤습니다. 회의 30분 전 준비 완료. 또박또박한 필체였습니다. 증거봉투에 넣는 순간 문이 열렸습니다. 서아준 소령이었습니다. 중령님, 어제 회의 준비는 작전처 소속 군무원 최영호가 담당했습니다. 지금 어디 있나? 작전처 사무실에 있습니다. 박 중령은 즉시 작전처로 향했습니다. 3층 끝 사무실 문을 열었습니다. 최영호 씨 계십니까? 40대 중반 남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마른 체구에 피로한 얼굴이었습니다. 저입니다. 잠깐 나와보시죠. 복도로 나온 최영호는 떨고 있었습니다. 어제 회의실 준비 당신이 했지? 네. 음료 테이블도? 네. 누가 지시했나? 최영호는 망설였습니다. 대령님이 직접 지시하셨습니다. 오상석 대령? 네. 박 중령은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처음부터 천천히 말해보시오. 최영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증언했습니다. 회의 전날 오후였습니다. 오상석 대령이 창고로 왔습니다. 작은 봉지 몇 개를 건넸습니다. 내일 회의실 음료 테이블에 이걸 놓아. 이게 뭡니까? 묻지 말고 해. 최영호는 두려웠지만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회의실에 들어갔습니다. 생수병 사이에 봉지들을 놓았습니다. 회의가 시작됐고 사령관이 봉지를 집어 마셨습니다. 얼마 후 사령관이 쓰러졌습니다. 그때 최영호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끔찍한 일에 연루됐다는 것을. 박 중령은 녹음을 멈췄습니다. 최 씨, 당신은 중요한 증인입니다. 저는 몰랐습니다. 압니다. 하지만 이제 진실을 말해야 합니다. 최영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 중령은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수사팀 오상석 대령 위치 파악. 무전기에서 답이 왔습니다. 작전처 집무실에 계십니다. 박 중령은 서소령을 받습니다. 소령, 사령관님께 보고 준비하시오. 네, 알겠습니다. 박 중령은 복도를 걸었습니다. 오상석 대령의 집무실이 가까워졌습니다. 문 앞에서 박 중령은 잠시 멈췄습니다.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시오. 안에서 대령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박 중령은 문을 열었습니다. 오상석 대령이 책상에 앉아 서류를 보고 있었습니다. 대령은 박 중령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어색했습니다. 무슨 일인가, 중령? 박 중령은 녹음기를 책상에 올려놓았습니다. 대령님, 할 말씀이 있으십니까? 오상석 대령의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그날 저녁, 오상석 대령은 집무실에서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암호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수신자는 측근 서규환 소령이었습니다. 저 이등병, 오늘 중으로 처리. 조용히. 서규환은 즉시 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대령은 휴대폰을 서랍에 넣었습니다. 계획이 틀어졌어. 그의 눈빛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1시간 후,
민재는 생활관을 나섰습니다. 박중령에게서 추가 조사 연락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복도는 어두웠습니다. 저녁 점호 시간이라 사람이 없었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데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재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낯선 장교 2명이었습니다. 이등병 윤민재? 네. 우리랑 가자. 저는 조사실로 가는데요. 계획 변경됐어. 한 장교가 민재 팔을 잡았습니다. 놔주십시오. 민재가 뿌리쳤지만 힘이 달렸습니다. 두 장교는 민재를 끌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본부 건물 뒤편 검은 승합차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차 문이 열렸습니다. 민재는 저항했습니다. 안 탑니다. 시끄러워. 장교가 민재를 밀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거기 뭐 하는 거야? 김도윤이 달려왔습니다. 선임. 도윤은 즉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군사경찰입니다. 본부 뒤편 불법 연행. 두 장교는 당황했습니다. 한 명이 도윤에게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도윤이 밀쳐냈습니다. 민재는 차에서 빠져나왔습니다. 민재야, 이리 와. 민재는 도윤 쪽으로 뛰었습니다. 장교들은 차에 올라탔습니다. 승합차가 급출발했습니다. 타이어 소리를 내며 사라졌습니다. 민재와 도윤은 주저앉았습니다. 괜찮아? 응, 고마워. 2분 후 군사경찰이 도착했습니다. 박일도 중령이 내렸습니다. 무슨 일이야? 민재는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박중령 얼굴이 굳었습니다. 놈들이 움직였군. 중령은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출입구 봉쇄, 검은 승합차 추적. 그리고 민재를 봤습니다. 이제부터 내 곁에 있어.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중령은 승합차 추적 결과를 받았습니다. 차량은 작전처 소속이었습니다. 운전자는 서규환 소령의 부하였습니다. 그리고 결정적 증거가 나왔습니다. 서규환 소령의 휴대폰 기록이었습니다. 어젯밤 오상석 대령에게서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계획 변경 없음. 오늘 안에 입막음. 박중령은 이 증거를 봉투에 넣었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작전처장을 체포하려면 사령관님의 승인이 필요했습니다. 박중령은 의무대를 향했습니다. 사령관님께 보고할 때가 왔습니다. 그날 오후 민재는 생활관 침상에 누워 있었습니다. 천장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어젯밤 일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검은 승합차, 자신을 끌고 가려던 장교들, 만약 도윤이 없었다면 민재는 눈을 감았습니다. 민재야, 도윤이 다가왔습니다. 의무대에서 연락 왔어. 군의관님이 부르신대. 지금요? 응, 바로 가래. 민재는 일어났습니다. 의무대로 향하는 길.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의무대 앞에 도착하자 서하준 소령이 나왔습니다. 이등병, 잠깐 이야기하자. 네, 소령님. 두 사람은 복도 벤치에 앉았습니다. 서 소령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어젯밤 일 들었네. 민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괜찮나? 네, 괜찮습니다. 두렵지 않았나? 민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당연하지. 서소령은 창밖을 봤습니다. 자네가 한 처치 다시 봤네. 현역 군의관 중에서도 그 정도 정확도는 드물지. 민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손이 떨렸을 텐데. 네, 많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정확했어. 서소령이 말했습니다. 그게 진짜 실력이야. 민재는 자신의 손을 봤습니다. 소령님, 저는 의료사고 이야기 들었네. 민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자네 잘못이 아니었잖나. 서소령이 민재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도망친 게 아니야. 버틴 거지. 서소령은 민재를 똑바로 봤습니다. 자네는 환자를 위해 자신을 희생했어. 그게 도망이냐? 민재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다시 했잖나. 사령관님을 살렸어. 그건 운이 좋았을 뿐입니다. 운이 아니야. 용기고 실력이야. 서소령이 일어섰습니다. 이등병, 자네는 죄인이 아니야. 민재는 서소령을 봤습니다. 자네는 2번이나 생명을 구했어. 서소령은 민재에게 경례했습니다. 난 자네가 자랑스럽네. 민재는 황급히 일어나 경례로 답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의대를 떠난 후 처음으로 누군가 자신을 인정해줬습니다. 서소령이 말했습니다. 곧 진실이 밝혀질 거야. 조금만 더 버텨. 네, 소령님. 그리고 이등병. 네. 의사의 길은 하나가 아니야. 여러 갈래가 있지. 서소령은 미소 지으며 떠났습니다. 민재는 벤치에 앉았습니다. 손을 펼쳐봤습니다. 떨리지 않았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고 느껴졌습니다. 복도 저편에서 박일도 중령이 걸어왔습니다. 사령관 병실로 들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뭔가 큰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민재는 그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11시, 오상석 대령은 작전처 집무실에 혼자 남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엔 서류 뭉치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3년간의 장비 구매 기록들이었습니다. 모두 비리의 증거였습니다. 대령은 창밖을 봤습니다. 본부 건물은 조용했습니다. 대부분 취침 시간이었습니다. 대령은 서류를 가방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지하 보일러실로 향했습니다. 거긴 소각로가 있었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대령은 서류를 꺼내 소각로 문을 열었습니다. 성냥을 그었습니다. 불이 붙었습니다. 서류가 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증거는 없어. 대령은 중얼거렸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대령님, 뭐 하십니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일도 중령이었습니다. 대령은 화들짝 놀랐습니다. 중령? 여긴 왜? 대령님을 미행했습니다. 박 중령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소각로에 뭘 태우시는 겁니까? 그건 개인 서류야. 개인 서류를 밤에 몰래 태우십니까? 박 중령은 소각로를 봤습니다. 서류가 반쯤 타고 있었습니다. 중령은 재빨리 소화기를 들었습니다. 불을 껐습니다. 안 돼. 대령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박 중령은 타다 만 서류를 꺼냈습니다. 반쯤 탔지만 글씨는 읽을 수 있었습니다. 특수장비 구매, 단가 조정, 리베이트. 박 중령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이게 증거인멸이 아니면 뭡니까? 대령은 뒤로 물러섰습니다. 잘못 봤어. 그건 대령님, 이제 끝입니다. 박 중령은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수사팀 지하 보일러실로 출동. 대령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중령, 우리 협상하자. 협상? 내가 돈 얼마나 벌었는지 아나? 반 줄게. 박 중령은 비웃었습니다. 대령님, 전군인입니다. 장사꾼 아닙니다. 제발, 내 인생이. 사령관님 목숨은 생각 안 하셨습니까? 대령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계단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사팀이 내려왔습니다. 오상석 대령, 증거인멸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한 수사관이 수갑을 꺼냈습니다. 대령은 주저앉았습니다. 끝이야. 모든 게. 수갑이 손목에 채워졌습니다. 차가운 금속 느낌이었습니다. 박 중령은 타다 만 서류를 증거 봉투에 넣었습니다. 이걸로 충분합니다. 대령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수사팀이 대령을 끌고 올라갔습니다. 복도로 나오자 몇몇 병사들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작전처장이 체포됐다고, 비리로 사령관을 죽이려 했다고. 민재도 멀리서 그 장면을 봤습니다. 김도윤과 함께였습니다. 끝났구나. 민재는 중얼거렸습니다. 도윤이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넌 진짜 대단해. 난 아무것도 안 했어. 내가 사령관님 살렸잖아. 민재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저 할 수 있는 걸 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선택이 이렇게 큰 파장을 일으킬 줄은 몰랐습니다. 박중령이 민재에게 다가왔습니다. 이등병, 수고했네. 저는 아무것도. 자네가 없었으면 진실이 묻혔을 거야. 중령은 경례했습니다. 민재도 경례로 답했습니다. 밤은 깊어갔습니다. 하지만 진실의 빛은 이제 막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특수전 사령부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작전처장 체포 소식이 전 부대에 퍼졌습니다. 병사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장교들은 불안해했습니다. 박일도 중령은 수사실에 있었습니다. 책상 위엔 타다만 서류들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전문가들이 복원 작업을 했습니다. 중령님, 복원 완료했습니다. 한 수사관이 보고했습니다. 내용이 뭔가? 3년간 특수장비 구매 내역입니다. 수사관은 서류를 넘겼습니다. 야간 투시경 구매가 실제론 대당 500만 원인데 장부엔 1200만 원으로 기재됐습니다. 차액은 700만 원. 횡령으로 추정됩니다. 박중령은 서류를 계속 봤습니다. 통신장비, 전술조끼, 방탄 헬멧, 모든 품목에서 단가 부풀리기가 발견됐습니다. 총액이 얼마나 되나? 3년간 약 47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박중령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 돈이 다 어디로 갔을까? 오상석 대령 단독은 아닐 겁니다. 공범이 있다는 뜻인가? 네, 서류엔 결제 라인이 있습니다. 수사관은 한 페이지를 가리켰습니다. 거기엔 서명이 2개 있었습니다. 오상석 대령, 그리고 서규환 소령. 서규환 소령을 체포하겠습니다. 박중령은 즉시 수사팀에 지시했습니다. 서규환 소령 소재 파악. 무전으로 답이 왔습니다. 작전처 사무실에 있습니다. 즉시 확보. 10분 후 서규환 소령이 수사실로 끌려왔습니다. 38세, 날카로운 인상의 군인이었습니다. 왜 나를 데려온 거야? 소령이 항의했습니다. 박중령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서규환은 서류를 봤습니다.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건 어디서? 오상석 대령이 소각하려던 겁니다. 서규환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소령, 당신 서명이 여기 있습니다. 박중령이 서명 부분을 가리켰습니다. 이건 단순 결제일 뿐이야. 단순 결제로 47억이 빠져나갔습니까? 서규환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박중령은 의자를 당겨 앉았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형량 줄어듭니다. 난 모른다고. 그럼 조사받으시죠. 은행 계좌, 부동산, 가족 명의까지 전부. 서규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잠깐. 변호사. 나중에 만나시죠. 일단 구속입니다.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서규환은 고개를 떨궜습니다. 일주일 후 군사재판이 열렸습니다. 특수전 사령부 대강당. 재판관 3명이 단상에 앉았습니다. 피고석엔 오상석 대령과 서규환 소령. 계급장은 떼어진 상태였습니다. 방청석은 가득 찼습니다. 언론 카메라도 여러 대 설치됐습니다. 민재도 증인석 근처에 앉아 있었습니다. 재판장이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지금부터 군사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피고 오상석, 혐의는 군 장비 구매 비리,
횡령 47억 원, 사령관 살해 미수, 증거인멸, 병사 납치 미수입니다. 오상석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혐의를 인정합니까? 인정합니다. 방청석이 술렁였습니다. 증인 신문이 시작됐습니다. 군무원 최영호가 증언했습니다. 피고가 알레르기 봉지를 건네며 회의실 테이블에 놓으라 했습니다. 군의관 서하준이 증언했습니다. 사령관님은 아나필락시스 쇼크였습니다. 2분 내 사망할 상황이었습니다. 증인 윤민재 이등병. 민재는 증인석에 섰습니다. 당시 상황을 설명하시오. 사령관님 호흡이 멈췄습니다. 윤상갑상막 절개를 시행했습니다. 의학 지식이 있었습니까? 의대 본과 3학년까지 다녔습니다. 중퇴 사유는 의료사고 관련입니다. 재판장은 고개를 끄덕이고 다음으로 넘어갔습니다. 박일도 중령이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타다만 서류, 은행 계좌 내역, 암호화 메시지, 모든 증거가 피고를 가리켰습니다. 오상석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뒤편 문이 열렸습니다. 강무현 사령관이 들어왔습니다. 목엔 작은 반창고만 남아 있었습니다. 걸음은 단단했습니다. 방청석 모두가 일어나 경례했습니다. 민재도 일어났습니다. 사령관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사령관은 민재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민재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사령관은 증인석으로 걸어갔습니다. 재판장이 물었습니다. 사령관님, 증언하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사령관은 오상석을 봤습니다. 오대령, 자네와 15년을 함께했네. 오상석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믿었던 부하였어. 하지만 자네는 욕심에 눈이 멀었지. 사령관은 민재를 가리켰습니다. 저 이등병이 없었다면 난 죽었고 진실도 묻혔을 겁니다. 민재는 숨을 죽였습니다. 그 병사가 내 목에 펜 4관을 넣었을 때 사령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떨리는 손이었지만 정확했습니다. 그게 날 살렸습니다. 사령관은 재판장을 봤습니다. 엄정한 처벌 부탁드립니다. 재판장은 고개를 끄덕이고 서류를 들었습니다. 지금부터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대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피고 오상석, 모든 혐의 유죄. 형량은 징역 15년, 전 재산 몰수, 군 재정 및 연금 박탈. 오상석은 그 자리에 무너졌습니다. 피고 서규환, 공범 혐의 유죄. 징역 10년. 서규환도 고개를 떨궜습니다. 재판장이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이상 선고를 마칩니다. 헌병들이 2사람을 일으켰습니다.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오상석은 마지막으로 사령관을 봤습니다. 하지만 사령관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더 이상 볼 가치도 없었습니다. 헌병들이 2사람을 끌고 나갔습니다. 복도로 사라지는 오상석의 뒷모습. 한때 권력을 쥐었던 작전처장. 이제는 죄수였습니다. 재판이 끝났습니다. 사람들이 일어나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민재도 자리를 떠나려는데 누군가 어깨를 잡았습니다. 사령관이었습니다. 이등병. 네, 사령관님. 민재는 황급히 경례했습니다. 잠깐 남아주게. 네. 대강당이 비었습니다. 사령관과 민재만 남았습니다. 자네가 윤민재 군이지? 네, 사령관님. 사령관은 민재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네. 날 살려줘서. 민재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당연한 일했습니다. 아니야. 용기 있는 일이었어. 사령관은 미소 지었습니다. 내일 의무대로 와주게. 할 이야기가 있네. 네, 사령관님. 사령관은 민재 어깨를 두드리고 떠났습니다. 민재는 그 자리에 섰습니다. 무슨 이야기일까?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다음 날 오전, 민재는 의무대로 향했습니다. 사령관이 부른 이유가 궁금했습니다. 병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게. 민재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사령관은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햇살이 따뜻하게 들어왔습니다. 이등병 윤민재, 입실했습니다. 편하게 서게. 네, 사령관님. 사령관은 민재를 봤습니다. 앉지 그러나. 민재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사령관도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자네 덕분에 다시 이 햇살을 볼 수 있게 됐네. 저는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뿐입니다. 사령관은 미소 지었습니다. 의대를 중퇴했다고 들었네. 네, 그렇습니다. 왜 군대에 왔나? 민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갈 곳이 없었습니다. 의사의 길을 포기한 건가? 포기라기보단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령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제 재판에서 자네 증언 들었네. 민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자네는 다른 사람의 잘못을 떠안았어. 환자 가족을 위해서였습니다. 그게 자격이 없다는 증거인가? 사령관이 물었습니다. 그건 자격이 있다는 증거야. 민재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사령관은 창밖을 봤습니다. 훈련장에서 병사들이 구령에 맞춰 뛰고 있었습니다. 저 병사들 보이나? 네, 사령관님. 저들은 전장에 나갈 특수전 요원들이야. 사령관은 민재를 봤습니다. 위험한 임무를 수행하지. 다치기도 하고 죽기도 해. 민재는 숨을 죽였습니다. 그들에겐 최고의 군의관이 필요하네. 사령관이 말을 이었습니다. 위기에서 흔들리지 않고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의사. 민재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윤민재. 사령관이 민재 이름을 불렀습니다. 전역 후 군의관 과정을 밟을 생각 있나? 민재는 숨이 멎었습니다. 특수전 사령부의 군의관. 그 자리를 자네에게 제안하네. 민재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저는 두렵나? 네. 또 실수할까봐 두렵습니다. 사령관은 민재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자네는 이미 했어. 날 살렸잖아. 그건 운이 아니야. 실력이고 용기야. 사령관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과거는 과거야. 중요한 건 지금부터지. 민재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어. 내가 보증하지. 민재는 사령관을 똑바로 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믿음이 있었습니다. 민재는 일어나 경례했습니다. 하겠습니다, 사령관님. 확실한가? 네.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사령관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좋아. 기대하고 있겠네. 두 사람은 악수했습니다. 민재의 손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병사들의 구령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나, 둘, 하나, 둘. 민재는 그들을 봤습니다. 저 병사들의 생명을 지키는 군의관. 그것이 민재의 새로운 길이었습니다. 사령관이 말했습니다. 그날 자네의 선택이 한 사람의 생명뿐 아니라 이 부대 전체를 구했네. 민재는 경례했습니다. 명 받들겠습니다. 사령관도 경례로 답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엔 말없는 신뢰가 흘렀습니다. 한 명은 생명을 구한 신병, 한 명은 새로운 길을 열어준 사령관. 그날의 만남이 두 사람의 인생을 바꿨습니다. 민재는 창밖을 다시 봤습니다.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의 빛이었습니다. 이제 민재는 알았습니다.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을, 의사의 길은 여러 갈래가 있다는 것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생명을 지키는 마음이라는 것을. 민재는 미소 지었습니다. 진심으로 처음으로 특수전 사령부 의무대,
그곳에서 민재의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될 것입니다.